그저께는 논산 시장을 갔다가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5,000원어치 한번 토 한 팔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저는 그 갤러그를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점수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네, 하나, 발표해보겠습니다. 게임 역시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더 지원하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제 그 친한 형이 있는데 네. 그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어. 군대를 가면서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년에 이 한반도 평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말이 뭐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 진짜 예를 들어서 저 국방 1도 모르는 국방 1도 모르는 인간이 대통령 돼가지고 괜히 자기 그 지지층들 결집시킨다고 막 북한 대결 그 국면을 막 조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그 군대에 자녀 보낸 분들이 얼마나 좀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러니까 예. 종전선언 하루빨리 좀 진행이 돼서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경제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간경향 박병일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5,000달러 돌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책 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 현 정부. 아니 뭐 일단 그 35,000달러가 넘었을 것 같답니다. 이게 아직 기록이 나온 건 아니고. 전망이군요. 그렇죠. 아직 올해가 안 끝났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경제를 잘 운영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그렇지. 최종적으로 됩니다. 이게 우리가 2018년에 처음 이제 3만 달러를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 이거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이 1인당 그 GNI가 후퇴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원화도 약세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31,800달러까지 밀렸는데 아마 올해는 처음으로 35,000달러를 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괜찮았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4% 성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화도 약간 작년에 비해서는 강세로 가기 때문에 35,000달러를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보통 3, 4만 달러를 여기서 못 벗어나면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중진국이 네, 쭉 성장하던 나라가 예. 3만 달러, 4만 달러에서 고그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넘기도 되게 힘듭니다. 우리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얼마나 걸렸나요? 그리고 1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2006년에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었다가 근데 3만 달러로 온 게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첫 해 때 처음으로 넘습니다. 747이 뭐예요? 그 가운데 4가. 그러니까 7%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리고 그리고 세계 세계 7위. 경제 7위. 그러니까 네. 뭐 4만 달러만 내가 이게 2007년 12월 대선에서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그때
그때 이제 그쵸. 이명박이 747을 외친 건데 그거에 속아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와 소득 4만 달러가 정말 허황된 공약이었구나. 그쵸. 네.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특별히 금융 위기라는 게 있었고요. 네. 당시에는 우리가 다시 10,000달러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20,000달러를 결국 벗어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기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 초기 와서 마침내 11년 만에 30,000달러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까지 2만에서 3만 오는데 11년이 걸렸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3만 달러 넘고 이제 올해가 4년 차거든요. 4년 차 만에 3만 5천 달러로 왔으니까 이제 이 말은 무난하게 큰 틀로 볼 때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일본 같은 경우가 4만 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30년째 4만 달러거든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에서 4로 가고 4에서 더 성장하는 거에는 우리가 2에서 3만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더 수도 힘들죠. 그렇지. 근데 미국은 4만에서 하다가 6만 지금 거의 7만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이가 어떻게 혁신을 하고 변화를 시도를 했느냐 혹은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2만 달러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탄력을 받아서 4만 5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성장하느냐, 네. 경제 모르는 인간이 대통령 돼가지고 꼬꾸라지느냐, 그 길목인 것 같아요. 우리 네. 댓글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 하시는 말씀이 나만 빼고 그럼 소득이 오른 거냐. 네. 네, 지금 양극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가 체감이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결국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안 쏟아부어서 가처분 소득도 있고 또 방역과 관련한 이런 재정 지출도 있고 그걸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같은 얘기인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예. 나라 전체로는 우리가 확실히 부자가 됐는데, 이게 분배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분배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컨대 뭐 상위 10%의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해버리면, 나머지 90%가 50% 갖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 내가 뭐 1억 벌었던 사람이 올해 이제 3억을 벌 수가 있는데, 근데 작년에 3천만 원 벌었던 사람은 올해 3,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평균치로 하면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전체 파이가 늘어나고 성장은 계속 되는데 왜 나는 체감하지 못할까? 분배가 안 된 거다. 그럼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최저임금이 될 수도 있고, 예컨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한테 부담이 된다면 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용민 씨도 그 얘기를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정부가 자영업자나 우리 국민들한테 분명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지원을 적게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분배가 잘 안 됐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 얘기를 IMF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IMF도 IMF 때도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네. 안 되는 사람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특히 문제가 중산층이 되게 흔들렸었거든요. 그때도 정부의 논리는 이걸 어떻게 정부가 돈을 내서 국민들을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 도생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니까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데 평균치로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위기를 넘기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분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20년이 지나도 아휴. 분배를 제대로 한 적은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참여정부 때 조금 하려고 했다가 다시 보수정부가 되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 버렸고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정말 열심히 국민들에게 뭔가 최대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도 여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남기는 뭐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 올해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좀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수출이라든지 그런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을 분배를 안 하려고 하는 아직도 저렇게 뭐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지금 뭐 합당하다고 지원해 보세요? 주겠다는 것도 꿔주는 거 아니에요, 실상은. 그렇죠. 뭐 꿔주는 거. 1% 이자로 결국은 그렇죠. 국민들에게 빚만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인터넷 댓글 중에 저한테 이거 이 몇 마디 안 되는 이거 보고 내가 배꼽을 잡았네. 남기야 죽자 그냥.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방역에 협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K방역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대신 빚을 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라를 대신해서.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변이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하게 또 방역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결국 자영업자들이 반발이거든요. 아니 그때 우리한테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문 닫게 하면 죽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또 어떻게 강화하느냐?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자영업자들한테 뭐 1억까지는 안 주더라도 유의미한 지원을 해주고 그동안 방역에 지원해 줬으니까 감사하다. 이건 사실 우리 사회 리스크를 그분들이 아는 거잖아요. 안아주신 거지. 네. 그 만약에 충분하게 지원을 했다라면 지금 다시 심해지면 저희 다시 문 닫읍시다 그러면 내가 5개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죽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국가에 대한 믿음인 거죠. 국가가 해라는 대로 따랐더니 나를 도와주더라. 네. 그러면 국가가 위험하면 그분들도 같이 하는 거죠. 이 4.7 재보선에서 아주 크게 패한 이유는 아니 고생은 우리가 했는데 광은 나라가 팔아, 맞습니다. 정부가 팔아, 여당이 팔아. 이 야마 아니, 화가 막. 그러니까 나신 이게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정부 국민들 고생시키고 그냥 자화자찬하고 자랑만 하고 다니고 있다. 이게 먹힌 거죠. 먹힌 먹히는 거야. 거죠. 네. 아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35,000달러? So what? 나랑 무슨 관계야? 내 삶은 나아진 게 없고 더 힘든데 그게 그렇죠. 경제 지표가 좋아서 뭐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소득 문제 맞물려 가지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물가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물가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실질 소득이 그렇게 증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소득이 좀 올라도 물가 더 빨리 올라 버리면 네. 실질적으로 나는 그러면 느낌이 없는 체감은 거잖아요. 더 내 소득이 더 이제 내려가는 게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사실 뭐 소득이 늘고 성장률이 4% 나왔다 하더라도 성장률 4% 나와도 물가가 4% 뛰어버리면 결국 제로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또 체감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물가 상승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럼 뭐 특히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데 결국 이제 이럴 때 저소득층 혹은 이제 중간계층에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단 지원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올해 최저임금이 1.5% 역대 가장 적게 올랐거든요. 근데 바이든 미국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지금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해요. 물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미국의 경우는 지금 분배의 지금 방향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왜 우리가 그 분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느냐면 이게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면 결국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은 뭐 배민이나 이런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득을 그만큼 벌지 못하게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들이 돈을 다 벌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규제를 세게 해서 그 기업들이 크도록 성장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지 못하게,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크지 못하게 막는 순간 다른 나라 플랫폼이 들어와가지고 그 경쟁에서 우리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규제를 세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우리 플랫폼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뭐 미우나 고어나 네이버나 다음이 힘이 있어야 구글하고도 싸울 테고 다른 이제 또 포털하고도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갖고 가는 플랫폼들한테 많이 세금을 갖고 오든지 해서 가져와서 분배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분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법인태가 되든 뭐가 되든 세금을 받아서 소득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늘지 않는 분들한테 재분배를 해주고 다만 이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니네들 마음 놓고 개발해라. 마음 놓고 돈 벌어라. 돈 벌지만 니네들이 돈을 쭉 끌어갔으니 이 돈을 다시 사회에 분배를 해주자. 그럼 그렇게 해야 또 소비자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또 플랫폼을 이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배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분배를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은 결국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으로 크게 가는 것을 방치해 두겠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고요. 네. 어느 시점 가면 국민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불만 터져나오면 결국 규제 완화 이거 아니고 다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철학을 내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그리고 경제를 경영해 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 분배라는 부분은 세금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재정 지출 부분도 분명히 같이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부총리님처럼 분배는 안 하고
국민들한테 이제 세금만 걷어가지고 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비극인데, 오늘 뭐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유세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론이 하도 이제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회한 적이 없고 지금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힘든 국민들에게 뭐 보살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했더라고요. 이건 아주 단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정치를 10년 가까이 봐오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거는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반드시 관철할 겁니다. 네. 기본소득은 반드시 관철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에 네. 전 국민에게 일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야. 세금을 걷는 것보다 음. 분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 부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저 확진자가 6,000명 넘었죠. 6,145명. 네. 6,145명.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또 방역 문제 또 얘기 나오잖아요. 6,000명쯤 되면 방역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분배에 대한 문제.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홍남기 되는 눈치를 게 보냐 아닐까. 이거야. 지금 국민들 눈치를 봐야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어제도 저기 이재명 후보가 막 그 이제 도표를 보여주면서 이거 쥐꼬리만큼 준다. 쥐꼬리만큼. 쥐꼬리란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최저 지원이 10만 원 뭐 이러니까 장난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게시판에도 뭐 많은 분들 얘기해주고 계신데,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저는 최대한 200% 지금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주변에서 좀 협조를 잘해줬으면 좋겠고, 저희 한국화물님께서 또 저희에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중고 상품 이런 걸로 식탁이나 뭐 이런 소파 이런 것도 많이 사고 팔더라고요. 그럴 때 이 한국화물 연락하시면 또 저희 시청자분들 한국 화물. 한국화물 아, 네, 여기 좋습니다. 그 프로필 사진 보시면 번호도 있거든요. 예. 한번 저장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한국화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경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주경 경향 박병률 편집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9시 15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